근데 이런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호기심만을 너무 충족시키는데 사건, 언제 거기 있었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 다음까지는 다 믿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영화에서 정보기관의 뭐 이미지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발표를 짧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헐리우드 영화, 이제 제 발표에서는 헐리우드 영화와 한국 영화를 비교하고 있는데 헐리우드 영화에 나타나는 정보기관의 이미지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헐리우드는 미국 영화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건국과 함께 미국식 자유주의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흐름인데 이 자유주의의 이제 가장 큰 핵심은 국가나 어떤 기관에 대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헐리우드 영화에서 정보기관이나 정보원을 다룬 영화들의 모든 그 내용의 기저에 보면 일단 개인의 자유를 정보기관이 침해하고 있다라는 큰 흐름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와 동반해서 수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현상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영화적 책임감에 휩싸이다 보니까 뭐 냉전 시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뭐 스파이 정보기관 역할로 나타나는 007 시리즈 같은 거 보면 지금까지 뭐 23편 정도가 발표됐는데 냉전 시기까지만 해도 항상 그 007이 상대해야 되는 그 주적은 소련 아니면 중국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고 87년도 이후에 나타난 그다음에 89년도에 뭐 냉전이 붕괴된 이후에 보면 그 상태에서 보면 이제 아까 그 전홍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협 세력이 다양화되고 초국화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제 논문 중에 표 위를 보시면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007 시리즈로 대표되는 것들 보면 1962년부터 87년까지 만들어진 007 시리즈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인 냉전 시대를 극명하게 보여줬으나 이러한 대립을 배경으로 촉발된 쿠바 미사일 사태, 핵무기 경쟁, 데탄트 우주 경쟁,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을 소재로 삼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1991년도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007 시리즈를 보면 그 주적이 바뀌고 다양해졌다. 소련 대신에 남미의 마약 조직, 러시아 무기 거래 조직, 다국적 기업, 아랍의 테러리스트, 북한의 급진 강경론자 등이 소련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영화에 나타나는 정보기관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한국 영화에 나타난 정보기관의 변화 양상의 첫 번째 표를 보면요. 2005년 1월 31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을 다룬 12.6 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의 아들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서 그때 이제 법원의 판결문 중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영화가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일단 12.6에서 시해가 당했다라는 건데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건에 기반한 다큐멘터리였지만 거기에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허구로서 재생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남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박진만 씨가 신청한 이 소송이 받아들여졌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 영화에서 나타난 정보기관의 문제점들을 가장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는 시간 관계상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읽어보시면 큰 틀로 시대적으로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영화의 경우에 1950년대에는 이데올로기라는 그림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이데올로기 위의 것들을 담아내지 못했으나 1960년대에 한국 영화에서는 이데올로기보다는
1950년대 한국전쟁에 직접 참가한 사람들의 전후에 조국애를 강조했었고요. 1970년대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도 남한 내부의 좌파 집단을 억압하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기 위한 광고판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권력의 신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주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뭐 민주화가 그때부터 진행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때부터 나온 영화는 뭐 분단 영화가 중심인데, 이데올로기의 편협함에서 벗어나서 뭐 전쟁이 남긴 상처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였고, 뭐 1998년 이후에는 뭐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시기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간단히 영화 몇 개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뭐 1990년대 말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한석규가 주연했던 뭐 쉬리 이런 것들 보면 이데올로기보다는 탈냉전기에서 어떠한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있었느냐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뭐 2000년도에 나온 뭐 이병헌, 아이리스는 반영 안 했습니다만 이병헌이 주연했던 공동경비구역이나 뭐 실미도 이런 것들 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실미도 같은 영화죠. 이제 2003년도에 제작된 설경구가 주연한 실미도 같은 영화를 보면, 이건 분명히 그 바탕에는, 그 근저에는 1968년 1월 21일 날 발생한 김신조 사건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파 공작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북파 공작이 취소되자 그런 공작원들을 다 사살하라고 정보기관에서 명령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분명히 1월 21일에 김신조 사건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런 적은 없다라고 국정원 관계자들이 분명히 밝혔었죠. 이런 식으로 사실과 허구가 결합되어서 오히려 더 허구가 더 많은 인상을 남겨준 듯한 그런 분위기를 갖는 영화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들,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정보기관에서도 아니다, 이런 것들의 사실에 대한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서 최초로 나왔던 한국 영화가 2005년도에 이정재가 주연했던 태풍이라는 영화죠. 태풍이라는 영화. 그래서 이제 정보기관은 항상 오픈되지 못하고 항상 폐쇄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이 왜곡되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영화에서는 국정원이 직접 영화의 장소 제공까지 해줬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무슨 좀 더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였던 영화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도 관객들의 그러한 그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이제 2006년도에는 한반도라는 영화가 제작됐었는데, 뭐 이제 그때 이제 뭐 반일 감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흥행을 노렸던 영화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 보면 뭐 이제 그 일본과의 관계에서 뭐 국세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거기서 보면 차인표가 주연했던 뭐 국가정보 요원으로 나오는데, 이 요원이 그러한 뭐 국가적인 위신 이런 것보다는 대외관계, 특히 대일관계에 주목하기 위해서 오히려 국가적인 이익보다는 국가정보원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적인 이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그 역사학자들을 시해하고 음해하려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일도 없었지만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화가 물론 그 소재가 실존하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든 간에 최소한의 상도덕은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게 진짜 뭐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음지에서 그런 개고생하고도 밖에서는 이게 되게 희화화되고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기관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최소한들의 상도덕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보기관이나 정보원들도 거기에 대한 사실을 보증할 수 있는 것들, 지난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역사에 대한 기록을 제공해주고, 또한 자기네들이 최소한도로 오픈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대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그것이 오히려 영화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에서 나타났던 그런 정보기관이나 정보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부담하는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노력에 대해서 부담하는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발표의 마지막 이상 발표가 마치겠습니다.